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유튜브 채널 새날을 방문하셔서 도장 깨기 시연을 하고 계십니다. 지지자로서 혼자 보기 아깝고 널리 퍼지기 바라는 마음의 에피소만 추가 재편집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재명 대표 안 찍었던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. 증거 없는 수사, 재판 이걸로 쉽게 표현하면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감옥에 먼저 갇힌 건 윤석열입니다, 여러분. 자,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더 나가볼게요. 지금 뒤에 방송이 연속 방송이라서. 아, 그러시구나. 그 질문을 다 해야 돼요. 자, 총선 압승하실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딱 나오고 다 좋아하는데 대표만 저 표정 한번 봐봐봐. 이따 좀 땡겨줘봐요.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이 압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저 보시면 이해찬 대표 똑같아요. 맞아요. 예. 제가 그 후에도 봤는데, 근데 저 왜 저랬냐면, 이제 우리는 이 선거 결과를 대충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계속 매일 추적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네. 실시간 거의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얘기지만 우리 그때 당시 내부 조사로는 그냥 0.1%고 편차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지역으로 추측되는 데가 지역구만 너무 많이 날라. 181개인가 그랬어. 예. 최대를 많이 올릴 때가. 근데 이게 그 선거 그러니까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이게 막판에 하루 이틀 전에 팍 꺼지는 게 느껴졌어요. 근데 그때는 조사를 안 했는데 선거 전날 선거 당일 그건 조사 안 하잖아요. 어쨌든 그러면 이런저런 변수들도 있고 그래서 확 꺼진다 근접해진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무지하게 잘 나왔잖아요. 근데 그러고 첫 번째 든 생각이 막 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떨어질 거 알고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최소 100명 이상이야. 맞아요. 그렇죠. 영남 막 네. 의무방어전 하러 나간 사람. 네. 저도 옛날에 의무방어전 나간 일이 있거든. 분당에서. 근데 그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개표 상황을 보는 그 심정들이 좀 다릅니다. 예를 들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나는 이미 그냥 속에만 지는 거야. 전쟁으로 치면 전멸당하기로 정해진 부대 같은 거죠.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뭐 거기까지 생각하셨고. 그럼 경북, 대구, 강원도 뭐 어려운 지역들 뭐 강남 그때 이런 그 데. 이야기 하셨죠. 네. 근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. 지역구 181개에다가 비례에다가 뭐 이래 합치면 200한 4, 5석까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 출구조사가 거의 비슷했었어요. 이렇게. 비례를 합치면 대개 200석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. 근데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. 2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막 방수했는데 20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떡해요. 그때 막 온갖 생각이 다 200이 넘으면 어떻게 되지? 그 순간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? 오히려 그게 책임감? 중요하다니까요. 순간 막 환호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후를 네. 먼저 네.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책임을 먼저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200을 넘을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? 그 통계에 의하면 200을 넘을 것 같은 거예요. 출구조사에 의하면.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넘는데 마지막 하루 이틀의 분위기가 확 좁혀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. 그러니까요. 그만큼 이제 박수는 쳤지. 근데 웃을 수가 없었어. 우리 대장 그만큼 신중하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세운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. 하나는 대선 후보를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가장 많이 얻은 득표 졌지만 그리고 뭔 의미 없는 그리고 야당으로서 최다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알고 계셨죠? 당 대표 다시 나가야 되는 사람?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하긴 했네. 그건 뭐 처음은 아닌데요.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졌든 이겼든 민주당 계열이 가장 많이 얻은 네. 득표. 그건 맞죠. 예. 역사적으로. 예. 인구가 늘었다 생각해. 아니 근데 득표율은 가장 높았다. 대표님의 저런 표정을 저 때 처음 본 게 아니라 저는
진짜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 대선 경선 때 최입종 후보 돼가지고 저희는 막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딱 됐으니까 진짜 너무 좋고 막 뭐 폭발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대표님의 모습에서 저는 그때 정말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다들 너무 좋아했는데 딱 한 사람 대표님만 웃고 있지 않았어. 일단 한 세달 뒤에 다시 또 보니까 너무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니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게 저 어깨 그 무거움 맞아요.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였지 정말 않았나.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. 예. 이게요 오늘 또 방송하는 건 느낌이 뭐냐면은 이 새날에다가 이분들이 스포츠에서 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본인들은 본인들이 이 이재명인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자축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많아져요. 그러니까 이게 대세론이 되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오늘 그 방송에서 그거 따랐거든요. 시사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그 일이 박스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자들을 그만큼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뭐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 됐을 때보다 지금 난 최고 피크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럴 수 있죠. 어.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원래 시험 합격하는 날까지가 최고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예. 전 시험 꽤 많이 보고 네. 살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일종의 경계를 넘어왔으니까요. 딱 시험에 합격하는 그 순간이 최고예요. 그다음부터 또 예, 맞아요. 엄청난 다음 시험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노 대통령 이야기를 오늘 시사방송 잠깐 하면서 그 이야기했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한민수 대변인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찰개혁 평검사들과 대화했잖아요. 분명히 의료개혁 의사들 또는 관리계자들이랑 대통령이 토론 주재할 거다.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시간이 좀 비거든요. 제가 재판을 화요일 금요일 하는 바람에 수요일도 화수금 아우 진짜 재판 정말 많이 받고 계시는데. 제가 둘 다 커버 가능한데. 지금 저 옆에 있는 우리 마차님도 오늘 재판 관련 갔다 오고. 여기 4명 중에 오늘 재판 3명 받은 거예요. 왜 혼자 안 받으시고 거기 앉아 계세요? 곧 뭐 그럴 수 있겠지.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판 받고 이러는 것들 대부분 다 우리 대표님이랑 관련이 있어요. 그러죠. 대부분 다가 아니라 다.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. 제가 그 성남시 경기도 그 공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. 내 근처에 있으면은 벼락 맞는다. 그 원래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어요. 그 못된 놈 옆에 있으면 알배랑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예, 벼락도 같이 맞고.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타겟이기 때문에 나를 치기 위해서 주변을 친다. 타초 경사. 기본이다. 그러니까 절대 흠잡힐 해서도 안 되고 왕서 금붕어처럼 생각하고 사선 위에 타겟처럼 투명하게 살 자신이 없어 내 근처에 있지 마라. 이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. 쟤 저렇게 날아가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기분이 오히려 좋은 거 있잖아요. 알겠어. 내가 그 얘기 먼저 하다니까. 그런데 이번에 그 누구예요?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예.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누구 이름 썼잖아. 이재명 놈측. 그래서 맞아요. 뭐 욕하고 싶다. 놈 써는 게 나밖에 없어요. 나 왜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, 도대체? 감정이 실려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름만 써져 있잖아. 제거 대상으로 뭐 신문에 써 있는데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썼더니 이재명 쪽 놈들.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쪽 놈들. 들. 보람 PD 이재명 대표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. 이게 지금 그 핀 마이크 익숙해지셔갖고. 아 그렇군요. 일본 예, 파란색 맞췄어요. 맞춰야 되군요. 자, 근데 이재명 쪽 놈들 이렇게 조심하세요. 아니, 쟤는 너무 아니에요.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지금. 네. 자 그리고 이야기 한 발 더 나가볼게요. 지금 현안이죠. 윤석열 내란 사태. 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윤석열이 갑자기 무슨 담화를 한다고 그래갖고 10시부터 이제 이 시간 하는 거 좀 이례적이다 싶어갖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했잖아요.
근데 대표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.